분당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베스트 댓글,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댓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 측면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땐 진짜 견딜까고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땐 분당 가야 됩니다. 급지 차이는 이건 진짜 무시 못해요. 21평 들어가서 살아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잠만 자면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동탄 가서 편하게 살다가 노후를 걱정하느냐 아니면 분당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노후를 대비하느냐 이 차이겠죠. 베스트 댓글들 중에 동탄을 지지하는 의견들입니다. 투자병 걸리면 21평에 4인 가족이 갈 생각도 하는구나. 무려 공감이 65개였죠. 썰펄님 같은 경우는 동생의 케이스가 있는데 4인 초등 가족 25평에 들어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3개월 만에 급지 낮춰서 45평으로 이사 갔어요. 삼성 다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21평을 선택하나요?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운동합시다님은 실거주 만족도도 생각해서 동탄 갑시다. 무려 공감이 126개였습니다. 신혼집을 분당 20평대에서 살아봤는데 4인 가족은 불가능합니다. 자금을 더 모으거나 분당보다 급지를 낮춰서 가세요. 라는 글들에 이렇게 많은 공감들이 달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분당 소형 평수 때문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분당이냐 동탄이냐를 갈등하면서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파트 큐레이터가 지난 10월 31일에 4인 가족 실거주 고민으로 실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렸던 투표입니다. 분당 21평과 동탄 34평을 비교했었죠. 조회수가 무려 3만 회가 나왔고 댓글이 무려 191개가 달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이상형 월드컵 12탄으로 진행했었던 주제인데요. 과연 3만 명 이상이 본 이 이상형 월드컵 주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55%대 45%로 분당이 와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분당이 이겼나요? 아니면 예상을 뒤엎고 분당이 이겼나요? 과연 분당을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동탄을 선택한 사람들은 왜 동탄을 선택했는지 선택한 사람들의 의견들 하나씩 한번 보죠. 먼저 분당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지하 단칸방에도 살려면 삽니다. 분당 21평 가세요. 이게 고민할 거린가 싶다. 무조건 분당이지. 같은 분당이지만 조금 더 평형을 넓혀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당의 다른 지역에 26에서 27평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평에서 4인 가족이 5년을 산 실거주민도 있었는데요. 사람 사는 곳인데 살 수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현재는 신축 상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동탄과 분당은 급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뭔 애들 유년기 어쩌고 하면서 동탄이라니. 미래의 애들이 부모를 원망하니까 당연히 분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차라차차님은 학원 다녀보면 동탄에 못 가실 거예요. 분당을 선택하신 분들은 급지 차이, 투자 가치,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이유로 분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동탄을 선택하신 분들은 왜 동탄을 선택했을까요? 브라운 1234님입니다. 20평형 사이는 아니죠. 애들 좀만 크면 화장실부터 아침에 난립니다. 마이홈님.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삶의 질도 무척 중요하죠. 그레이블루님. 다른 거 다 떠나서 화장실 하나로 4인 가족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러브앤피스님. 21평에서 애 2명 데리고 살면 엄마 정신병에 걸립니다. 애 2명도 다른 친구들 집 오며 가며 본인 환경 잘 알기 때문에 결핍이 생길 거예요. 애들 키워본 사람은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이건 어그로일 뿐입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울트라몽치님. 동탄 선택할 것 같아요. 20평대 4인 가족 사는 건 너무 스트레스예요. 몸테크도 애들 어릴 때나 없을 때 해줘야지. 재건축 언제 될지 몰라요. 최소 10년 봅니다. 동탄을 선택하신 분들도 분당의 입지는 인정하지만 4인 가족이 21평에서 사는 거는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떨어질 것 같다. 몸테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등의 이유로 동탄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사람은 동탄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분당을 선택했을까요? 실제 큐레이팅에서 진행했었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 실거주 목적이었고 초등학생 2명 자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벌이 중이죠.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탄하고도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학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군은 동탄보다는 분당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동탄 실거주 시에는 현금이 5억이 필요한 상황, LTV가 70%가 가능한 상황이고 분당 실거주 시에는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억이 다 있어서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분당을 선택하면은 온 자금이 다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는 금액으로는 만약에 동탄을 선택했을 때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2025년 10월에 쓴 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남편분은 삼성전자, 아내분은 전업주부, 거기 학군에 관심이 많은 외벌이 가정입니다. 학군과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분당에 입성하는 게 맞는데 실제 임장을 가보고 21평이 너무 좁아서 고민이 많아진 케이스였습니다. 5층에다가 엘베가 없는데 아이 2명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25년 10월까지만 해도 15억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동탄을 선택
선택하자고 하니까 급시가 조금 아쉽고 1억을 더 주고 16억으로 분당을 가자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21평이라서 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탄의 전고점이 15억인데 분당은 11억이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불안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분당일까요? 아니면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탄의 대표 단지일까요? 간단하게만 입지 가치를 살펴보죠. 동탄역 시범더샵 센트럴시티는 GTX A 노선 동탄역의 도보권 단지죠. 동탄역 롯데캐슬의 대장 단지를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동탄을 대표하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방 4, 화 2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단지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다음에 동탄역을 지하로 갈 수 있습니다. 도보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고요. 물론 학원은 카림이나 11자 상가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하나로마트 등이 인프라가 풍부한 편이라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청계 중앙공원까지 있죠. 이번에는 분당에서도 핵심 입지에 있는 시범현대입니다. 선도단지에도 선정이 되었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현역을 도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21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59입니다. 그래서 방3 화일 구조예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살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5층짜리 동에 엘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4층이나 5층을 매수하게 되면 4층이나 5층까지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선도지구에 선정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군, 인프라, 자연환경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분당 중앙공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입지하면 분당, 분당의 입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파트 큐레이터가 운영하는 부동산 단톡방에서는 구린이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제들로 대화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단톡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시범 현대와 동탄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 비교입니다. 21평형과 34평형으로 아실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가 가격이 계속 높았고 전고점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역전된 게 보이죠? 현재 가격은 16억에서 17억 사이에 시범 현대가 형성되어 있고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는 15.5억에서 16.5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가 조금 더 높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을 한번 볼까요? 물론 투허제고 비투허제이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1, 2월 달 가격이고 여기는 3월 달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16억 5천, 16억 6천, 16억 천 이게 시범 현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들은 15억 5천에서 16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 17억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동탄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는 15억 천에 최근에 가장 거래가 되었고 현재 호가는 15억 5천, 16억, 16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동탄이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시세를 봤을 때도 전고점을 포함해서 동탄역 시범 센트럴시티가 전세가도 더 높았고 매매가도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역전을 당한 거죠. 물론 시범현대는 재건축 호재가 있죠.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서 더욱더 시세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현대 21평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동탄 34평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 역시 입지만 보면 무조건 분당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다라는 것과 투자 가치도 좋다라는 게 과연 같은 의미일까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산다라는 명제입니다. 분당은 좋은 자산이죠. 그래서 좋은 자산을 산다라는 의미에서는 분당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산을 만약에 비싼 가격에 산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분당은 현재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자산을 산다라는 건 참인 명제지만 그것을 아무 가격에나 산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가격들을 한번 볼까요? 동탄 시범 센트럴 시티는 1년에 3억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1년에 3억 상승한 것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건데 시범 현대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무려 7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16억, 17억짜리 자산인데 1년 만에 6, 7억이 올라버린 거죠. 과연 이게 과도하게 오른 걸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오른 걸까요?
물론 시범현대가 가진 미래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당을 선택하신 많은 분들이 투자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급지가 높은 데를 사야죠. 그래도 입지가 더 좋은 데를 사야죠. 그래도 투자 가치가 더 좋은 데를 사야죠. 라고 접근하셨는데 이미 그 투자 가치라는 게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분당이 재건축되기 전에 하락장이 온다면 분당이 타격이 클까요? 동탄이 타격이 클까요? 1년에 3억 오른 곳이 더 타격이 클까요? 아니면 1년에 7억 오른 곳이 더 많이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이 재건축 완공까지 되려면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때까지 과연 하락장이 한 번도 안 올까요? 더 오를 걸 기대하고 분당을 골라서 몸테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17억, 18억에 샀는데 그 가격이 13억, 14억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21평에서 4인 가족이 과연 버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투표는 4인 가족이 실거주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21평에서 과연 4인 가족, 그것도 초등학생이 2명이나 있는 4인 가족이 가능한가? 물론 배우자나 아이들도 오케이, 우리는 분당이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앞장 세워서 돈만 보고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면,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전 그렇다면 반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놈은 더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당 불패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분당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 지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서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20년, 21년에 정말 많이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22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21년 하반기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는 폭락했죠.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실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인간 지표의 반대로 된 것이죠. 직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헛웃음이 나오시나요? 이 얘기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인 2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직장 탈출을 빨리 해야 되고 미장이나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코스피 5천 시대, 6천도 넘었었는데 지금 잠깐 떨어졌죠? 5천 시대가 진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조롱할 때 국장에서 버티고 그때 삼성전자를 사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환희에 차서 웃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인간 지표의 반대로 됐네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현금은 녹아내려요.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금, 은, 구리 미친 듯이 오를 거예요. 이것도 계속 사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국과 이란이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은 가격도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인데 안전자산인데 전쟁이 났는데도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 지표의 반대로 된 것이죠. 이처럼 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사실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기간에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떨어지니까요. 혹시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래프는 어느 쯤에 와 있을까요? 과연 이쯤일까요? 아니면 이쯤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확실한 건 지금 사람들은 불안과 의심 상태보다는 욕심과 환희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일 때 항상 하락이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당신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큐레이터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